왕비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야나이오스 왕의 유언이자 조언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의 시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맡겼더니 그들은 왕의 시신에 분풀이하는 대신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살로메는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으며 무사히 여왕의 자리에 오르고 장남 휘르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에 임명합니다. 여왕이 된 살로메는 시아버지 요한 휘르카노스 1세가 폐기했던 바리새인들의 규정들을 원래대로 복귀시킵니다. 한편 제2성전기 이래 통치 권력의 협력 및 견제기구 역할을 하던 원로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전통을 깨고 원로회에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을 다수 포함시킵니다. 이때부터가 바리새인들이 유대 정치에서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두개파가 야나이우스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짓밟았던 일에 대해 바리새파의 보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야나이우스에게 동족 800명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조종한 배후를 처형해달라고 여왕을 압박하는 한편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들을 직접 살해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왕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로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자신이 권력 밖에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어 어머니를 비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반란을 준비합니다. 요세푸스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후 불과 15일 만에 22개의 요새를 점령하였고 인근 군주들로부터 더 많은 군사를 지원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파죽지세로 몰려오자 대제사장 휘르카노스 2세와 바리새인들은 여왕 살로메에게 대책을 요청하지만 하필이면 이때 여왕은 병세가 심해져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휘르카노스가 왕권을 차지하자 동생 아리스토블로스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휘르카노스는 평민으로 살도록 서약을 받아내고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의 자리를 모두 차지합니다. 이제 평민이 된 휘르카노스 2세에게 한 사람이 접근합니다. 아버지 야나이오스 시절에 장군으로 임명된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입니다. 그는 휘르카노스 2세에게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3세와 손을 잡고 왕권을 되찾으라고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휘르카노스는 안티파테르의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야밤에 안티파테르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나바테아의 왕궁이 있는 페트라에 도착합니다. 아레타스 3세를 만난 휘르카노스 2세는 자기가 복권이 되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아버지 야나이오스가 빼앗았던 지역들과 12도시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예루살렘으로 진군했고 결국 아리스토블로스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두정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유력자 세 사람이 맺은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말하는데 로마 역사에는 두 번의 삼두정치가 있었습니다. 1차 삼두정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사이에 비밀리에 맺어진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2차 삼두정치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공식적으로 결성한 정치 군사적 협약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두 번의 삼두정치마다 그 주요 인물들과 헤롯 가문이 관련을 맺습니다. 유대의 혈통적 정통성이 없는 이두메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유대 역사에 등장하고 왕권을 가져갔던 이유는 이 집안의 현란한 국제정치 수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처음 계기는 폼페이우스에게서 시작합니다.
유대의 두 형제가 왕권을 놓고 내전을 벌이던 당시는 마침 이 폼페이우스가 동방정복에 나서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스카우루스 장군을 시리아로 보냅니다. 스카우루스는 시리아의 도시 다메섹을 점령한 후 권력 분쟁을 하고 있는 유대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휘르카노스 2세는 스카우루스에게 뇌물을 약속하며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형에게 쫓겨난 아리스토블로스 2세도 역시 스카우루스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의 두 형제가 모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스카우루스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스카우루스는 휘르카노스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바테아의 아르타스 3세를 축출하기 위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아리스토블루스는 휘르카노스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아르타스 3세는 나바테아로 물러났습니다. 휘르카노스는 안티파테르와 함께 이두메로 달아납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권력을 다시 빼앗았지만 이번에는 로마가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짐작하고 알렉산드리움이라고 하는 방어 요새를 강화하여 전투를 준비합니다. 마침 다메섹으로 와 있던 폼페이우스는 빌미를 잡아 드디어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아리스토블로스 1파를 진압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지성소까지 진입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러나 성전의 값진 기물들에 손대지는 않았고 성전 제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는 휘르카노스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앉혔지만 유대가 차지하고 있던 많은 지역들을 유대의 영토에서 제외시켜 로마의 시리아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는 형식상 독립국가였을 뿐이고 실제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악명 높은 셀류쿠스의 안티오코스 4세 때보다도 더 무거운 경제적 지배가 가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유대를 평정한 폼페이우스는 스카우루스를 이 지역 전체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아리스토블로스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 로마로 돌아갑니다. 한때 스카우루스의 적이었던 안티파테르는 이제 그를 돕는 역할을 하며 폼페이우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포로가 된 아리스토블로스 2세와 이남 2녀의 자녀들이 로마로 호송되던 중 알렉산드로스라는 아들이 탈출에 성공하고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스카우루스의 후임 총독으로 도착한 가비니우스와 그의 수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격파당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후에 로마에 잡혀있던 아리스토블로스도 아들 안티고노스를 데리고 탈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가비니우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아리스토블루스를 투옥시켰으나 자녀들은 유대로 보내줍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유대의 요새들을 넘겨준 대가로 포로가 된 가족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가 재차 반란을 일으키지만 가비니우스는 안티파테르에게 예루살렘의 정권을 맡겨 이를 진압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안티파테르의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1차 삼두정치의 멤버였던 돈 많은 아저씨 크라수스가 바르티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 전까지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한 것 외에는 삼두 중에 군사적인 공적이 가장 미미했습니다. 그는 원정 여행의 중간에 예루살렘을 거쳐가며 성전을 약탈합니다. 성전을 장식한 금을 모조리 벗겨오도록 하고 폼페이우스도 건드리지 않았던 2000달란트의 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벌어진 카르하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아들 푸블리우스와 함께 전사합니다. 이때 크라수스의 부하였던 카시우스는 시리아로 도피했다가 유대로 진격해 3만 명의 유대인을 노예로 붙잡아갑니다. 이때도 안티파테르가 카시우스를 돕습니다. 안티파테르는 휘르카노스를 돕는 척하면서
혼란한 유대의 곳곳에 등장해서 로마를 후원하며 점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티파테르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나바테아 귀족의 딸 키프로스와 결혼하여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중 헤롯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죠. 지중해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로마와 혼란한 유대의 국제정치적 위치, 그 사이를 파고드는 안티파테르의 현란한 외교술이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시죠.